자, 있잖아. 올해 2023년에 한 4월 고3 모의고사 35번 한번 해봅시다.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거 찾을 건데, 요런 유형의 문장은 보통 전체, 그 앞에 나오는 단어지. 앞에 나온 단어랑은 어울리는데, 그 문장 전체의 내용, 전체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이런 유형들인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실 얘는 정답을 찾아가기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내용을 이해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과 친구들은 이제 이런 장르의 글이 나오면 조금 난해하지.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One of the branches of postmodernism examines the structure of language and how it is used. 자, 여기서 postmodernism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쵸? 우리 요 단어부터 먼저 한번 알고 시작할게. 일단 문장은 동사가 examine이어서 조사하다, 알아보다 라는 개념인 거죠. 조사하다, 알아보다. 자, 근데 그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잠깐 먼저 한번 봅시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잠깐 설명하기 위해선 다른 개념을 먼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세계관,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세계관 혹은 가치관이라는 개념이 먼저 필요해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야. 우리가 숲에 가면, 그쵸? 우리가 숲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건 사실 그냥 그대로 보면, 실제로 보면 나무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의미를 더하기 시작하는 거죠. 숲은 힐링의 장소야. 혹은 숲은 뭔가 편안함이야. 혹은 산책을 위한 용도야 등등으로 각자만의 색깔을 부여한다는 거죠. 각자만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야. 각자만의 의미를 부여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걸 가치관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가치관이 말이야, 중세 시대에는 신과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신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뭐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신과 연결돼 있었지. 그래서 그거에 대표적으로 마녀사냥이 등장했었잖아. 그쵸? 자, 그런데 이런 사상을 이제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상이 이제 근대성이라는 말과 이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대 시대로 오면서 근대성과 합쳐지기 시작하는데 이 근대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과학 기술의 발달인 거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과학, 그 다음에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 그 다음 뭐 문명, 뭐 이런 말들과 이제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개인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거, 이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이제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을 이것과 연관시켜서 보는 겁니다. 이거 연관시켜서. 예를 들면 식민지 건설인 거죠. 다 그냥 그대로 보면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그 나라 빼앗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내가 너네 나라에게 문명을 전달할게. 뭐 내가 너희 나라를 이제 이렇게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너의 나라의 역사를 진보시켜 줄게. 뭐 이런 개념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사상을 우리는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모더니즘 사상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옆으로 좀 갈게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나면서 자,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사상이 이제 이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이 이제 제국주의나
인종주의죠. 어느 인종이 더 우월하다 같은 인종주의. 그 다음에 식민지 건설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잘못한 건지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반하는 생각으로 반사회적, 반과학적, 반이성주의, 그다음에 반개인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그 모더니즘의 반대로 그 모더니즘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더니즘의 사상은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가 돼요. 우리의 사상은 절대적이다. 우리의 사상은 절대적이에요. 반대로 이런 사상,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반하는 이 사상은 말이야. 우리 인간이 잘못될 수 있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한 A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좀 더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그치?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서 B라는 나라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문명이 후져서가 아니다. 문명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그냥 너네 나라의 그대로 그 특성 그대로다. 그 특성 그대로다. 를 보는 거야.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구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자, 그러니까 19세기 중세 시대에는 그 모든 사상들을 다 신과 연결해서 가치관을 세웠다면 그 20세기 근대 시대로 들어오면서 근대성과 근대성과 연결시켜서 과학시설 진보 뭐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식민지 건설 같은 것들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보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악랄할 수 있고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악랄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히틀러에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과 연결시켜서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이제 식민지 건설에 대한 반대, 그래서 반사회주의적인 거죠. 그 다음에 반개인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개개인의 사상이 중요하기 시작하다. 그리고 너의 모든 사상들은 상황과 다르게 이 모든 상황을 다 각자의 생각을 다 관여하려고 했다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럼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는 거야.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브랜치, 원래 브랜치가 나무 가지를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에서 뻗어나온 인 거지. 이렇게 가지치는 거를 포스트, 이 브랜치라고 하니까 이 사상 중 하나는 이 되는 거죠. 이 사상 중 하나는 언어의 구조와 그 언어, 그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뻗어나온 이 언어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It challenges the assumption that language can be precisely used to represent reality. 자, 즉 뻗어나온 그 분과 중 하나인 그것은 이런 가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다. 그치? 자, 어떤 가정이냐면 주어, 동사 연결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언어가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인 겁니다. 이때 대신 이제 동격 대접소서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언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언어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라는 사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Meanings of words are ambiguous as words are only signs or labels given to concepts what is signified, and therefore there is no necessary correspondence between the word and the meaning,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자, 문장을 보면 as를 기준으로 문장이 끊어져.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해줄 거거든. as가 접속사로 썼을 때 여러 뜻이 있겠지만 지금 이때 as는 because의 관점으로 봅시다. 자, 그러면 단어의 의미는 모호하다. 그렇죠? because 뭐뭐 때문에 뭐뭐하다. 그래서 뒷문장부터 먼저 하고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올게요. 문장에서 word가 주어, 동사가 are인 거죠.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말들이 다 얘를 꾸며주게 돼요. 자, 그러므로 there is no necessary correspondence죠.
얘 때문에 지금 얘한테 수일치 맞춰서 동사 is 된 거 보인다. between A and B였으니까 A와 B. 그걸 한 번 더 설명할 거야. 그 A와 B로. 자, 원래 signify가 신호를 보내는 건데 er 붙여서 신호를 보내는 거. 저 보내는 주체가 돼요. 여기서 해석에서는 지금 기표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신호를 보내는 주체, 즉 단어. 그 다음에 signifyed, 의미를 나타내는 것. 그 기호에 대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 여기서는 지금 기의라고 표현하죠. 쉽게 말하면 의미예요. 의미. 즉 단어와 의미 사이에는 반드시 필연적인 correspondence, 반드시 필연적인 그런 상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단어는 다시 보세요. 다른 색깔로 할까? 아니야. 맞아. 다른 색깔로 해볼게. 자, 단어는 what is signified? 자, 의미하는 것, 즉 컨셉, 어떤 개념에 주어진 단지 기호이고 그 다음에 레이블, 라벨이야. 자, 그러니까 단어와 의미, 즉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반드시 필연적인 상응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는 모호하다. 그렇죠? The use of science words and their meaning can vary depending on the flow of the text in which they are used, leading to the possibility of deconstructing text to reveal its underlying inconsistency. 자, 그러니까 문장에 the use가 되죠. of science and their meaning can vary depending on the flow text in which 뒤에서 완벽한 문장, 그러니까 they are used 까지가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이끈다라고 합니다. 텍스트 뭐뭐 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러면 sign, 즉 단어와 단어의 의미의 사용은 그 텍스트, 그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는 텍스트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단어의 기저에 깔려있는 불일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텍스트를 해체하는 가능성으로 이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문장이 이 글에서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그 언어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이었거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데 사실 그 단어의 사용은 말이야, 그 텍스트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밑에 깔려있는 불일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텍스트를 해체하려는 그런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이걸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언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언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모더니즘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언어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텍스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언어라는 건 결국 텍스트의 상황에 따라, 즉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게 이 글 전체의 그냥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글 전체의 그냥 내용이 돼요. 즉 언어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이 의를 제기하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였단 말이지. 근데 3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Reality exists outside of our thoughts, and it is only through language that we are able to perceive the natural world as it really is. 현실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 밖에 존재한다. 생각 밖에 있다. 존재한다. 자, 그리고 그건 it is that 강조인 거죠. 강조 부분. 자, 우리가 자연 세상을
그쵸? 그것이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건 바로 오직 언어를 통해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내용에서 언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돼 라는 절대적인 상황에서 벗어났다 그랬잖아. 아까 언어가 정확하게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걸 거절한다 그랬거든. 그치? 이거의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3번에서는 야 언어만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번이 글의 흐름과 벗어나고 있죠. 3번을 제외하고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언어라는 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this approach can be applied to all forms of representation, pictures, films, etc. acts that gain added or alternative meanings by the overlaying of references to previous uses. 자, 그러면 이러한 접근법은 표상,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는 모든 형태, 즉 나타내는 모든 표상의 형태에 적용될 수 있어. 그 나타내는 모든 형태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picture, 이제 그림이나 그런 영화 같은 그런 모든 것들에 등장한다. 그런데 얘를 대수로 꾸며주는 거죠. 동사부터 출발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이전의 사용에 대한 참조하는 그 reference의 더 쉬움이죠. overlaying. 더 쉬움에 의해서 더하여지거나 혹은 대체되는 의미를 받을 수 있는, 대체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나 그림들과 같은 모든 형태의 표상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화나 그림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 This can be seen particularly in the video, wher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real from unreal. Everything is representation, there is no reality. 자, 그러니까 이런 건 결국 미디어에서 특히 많이 보여질 수 있다. 특별히 미디어에서 많이 보여질 수 있어. 그 미디어라는 게 결과적으로 아까 이거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즉 and there이잖아. 자, 그리고 그 미디어에서는 it 가주어 to이야 진주어 real from unreal이죠. 자,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않은 것과 실제적인 것을 구별하는 건 어려워. 자, 그러니까 모든 건 표상이야. 그리고 그러므로 실제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어렵겠지만 전체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생각하자면 아까 형광펜으로 줄쳐놓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많은 영역 중에 모더니즘의 여러 영역 중에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얘기했고 언어는 절대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전체 흐름과 관련된 게 3번이었다고 했죠. 이렇게 철학적 문제가 등장하면 혹은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좀 난감해하지 말고 어쨌든 그 전체를 계속해서 보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또 궁금했었던 38번, 39번으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38번 봅시다.